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고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A형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몇 문제 나오는 걸 간단하게 구두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총 40문제 중에서 24문제가 객관식 나왔고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왔습니다. 문제 수준은 물론 좀 어려워질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훨씬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시험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속에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분석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7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객관식이 4문제, 주관식이 3문제 나왔습니다. 주택법은 8문제가 나왔고 그 중에서 객관식 4문제, 주관식 4문제 나왔습니다. 공동택관리법 8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객관식이 5문제, 주관식 3문제 나왔습니다. 나머지 법들은 다 거의 다 2문제씩 나왔고 그 중에서 한 문제 나온 것이 도시재정비 촉진하는 특별법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 문제 나왔고 둘 다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기본법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 객관식 문제 나왔고 나머지는 2문제씩이 나왔고요. 주로 한 문제 객관식, 한 문제 주관식 나왔습니다. 이게 총 40문제 나왔고 그 중에서 24문제가 객관식,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왔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다양하게 주관식 문제는 그래도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착실하게 공부한 분들은 합격 점수를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셨는데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1번입니다. 공동택관리법에 있어 입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내용이죠. 주로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에 법규에서 나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다 입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 상투적인 문제인데 사실상은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문제 내는 사람은 쉽게 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건 계획 내용이 들어가는데 4번에 정비사업비의 추산하기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 이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문제 3번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고 옳지 않은 것. 주로 일반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다만 문제 형태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왔죠. 모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틀린 걸 갖다가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 주택을 임대한 자는 시장 등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기역은 맨날 나오는 기출문이고 맞고. 니은, 등록한 지가 10% 이하일 때 이 경우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변경 신청 안 해도 된다. 이것도 많이 본 지문이죠. 맞습니다. 디귿, 이건 약간 어려운 질문이 되겠는데 등록을 취득하는 자가 계획 확정된 자로서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 즉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이 되지 않더라도 매입 계약만 해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디귿. 그래서 현재 기역, 니은, 디귿 맞고 리을.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한다? 전대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차한 자가 아니라 분양받은 자, 분양계약 체결한 자 또는 분양받은 자 등만 할 수 있는 것이 임차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요. 미음. 이건 누차 얘기했죠. 그 임대사업자 등록할 친구들이 여럿이 있다. 둘 이상 공동이다. 이럴 때는 대표자로 등록하냐 아니면 공동명의로 등록하냐 그런 얘기인데 항상 얘기했죠. 공동명의로 등록하라고 대표로 등록한 게 아니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다?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리을하고 미음이고 맞는 것은 그렇다면 답은 리을하고 미음이 틀렸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4번입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법상 재정비 축사업. 이 문제가 제가 얘기할 때 재정비 촉진법 배울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고 이 부분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비 촉진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재정비 촉진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역시 같은 유형 멘트고 전통적인 문제고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1번이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택단지 조성, 이런 것은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됐고 2번, 3번, 4번은 다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고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재밌게 얘기했었죠. 위에서 만약에 층간소음 일으키면은 밑에 사람이 몽둥이나 칼 들고 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에게 이해된다. 그럼 관리처가 직원 보내가지고 모든 걸 조치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조치가 안 될 때는 분쟁 조정도 위원회도 넘길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돼 있고 다만 1번에 보니까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부러 제가 대각선에서 소음 일으켜놓고 올라오면 난 대각선이거든? 그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특별히 규정에도 괄호 열고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얘기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답은 1번이고 쉽게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공동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거기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동택의 건설, 취득 또는 관리에 관한 여기 공공택 특별법입니다. 공공택 특별, 공공임대택하고 공공분양택 있죠. 이때 그 세법상의 모든 감면할 수 있다. 왜? 장려하기 위해서 혜택 주는 것이요. 기업 맞고. 니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한 자는 임대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가 우선이다. 당연하죠. 일단 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가 더 우선이죠. 맞습니다. 디귿 장기전세 맨날 배웠죠 우리가. 장기전세는 전세계약 방식이라는 건데 의무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년이라고 그랬죠. 맞고요. 니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의 건설 매입된 임차에서 주택 도시기금을 배정하기 앞서서 국가재정 우선을 배정하는데 말이 안 되죠. 주택 도시기금을 우선 배정해야 됩니다. 국가재정이 아니라 주택 도시기금을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을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맞는 것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약간 거기 리을 때문에 약간 깐깐한 문제 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맞은 답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7번 문제 되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련 법률에서 재건축이죠. 이 부분 우리가 많이 배웠고 특별히 많이 다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7번 즉 집합건물법은 제가 얘기했죠. 한 문제 나올 것이다. 다음은 한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80, 90%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답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강조한 게 그대로 나왔어요. 5번입니다. 뭘까요? 일단 이렇죠.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에서 일단은 촉구하죠. 문서로서 촉구하죠. 몇 개월 시간 줍니까? 2개월 시간 주죠. 근데 2개월 내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그러면 2개월 내에 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참가하겠다는 겁니까? 참가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때는 거부한 걸로 보죠. 거부한 걸로 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참가하겠다고 했죠. 반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맨날 얘기했습니다. 아무 소리 응답 안 할 때는 거부한 거다. 참가하지 않는 거다. 근데 이게 참가했다. 참가하겠다.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참가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죠? 다시 2개월 내에 매수 청구 들어가죠. 이때 가격은 시가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맞고 5번이 틀렸네요.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했죠. 이 집합법에서 재건축은 쉽다. 그냥 5분의 4다. 다만 도시및 주거환경정책법에서 조합할 때 재건축은 복잡하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는 쉽습니다. 5분의 3이다 그냥.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아무 소리라면 어떻게 한다? 거부한 걸로 봅니다.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동택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린데 너무 쉽게 나왔죠. 좀 쉬운 편입니다. 1번은 뭐냐니까 거기 만약에 위탁 관리하다가 자치 관리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위탁 관리 끝내놓고 다시 6개월 내에 자치 관리를 만든다고요? 그럼 중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죠. 위탁 관리 종료일까지 자치 관리를 만드는 것이 6개월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잘 아는 것이죠. 실무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9번입니다. 공공택의 운영관리다. 옳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에 대한 얘기죠. 이 경우에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많이 본 지문들입니다. 특별히 2번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할 때는 해제, 지계 거절할 때 맨날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2, 3, 4는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아는 것들이죠. 근데 1번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4월 달에, 금년 4월 달에 처음 들어간 규정이고 별로 중요한 규정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일부러 노리고서 냈는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1번을 찍기가 쉬웠을 텐데 왜 틀렸냐? 거기 1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가 아니라 6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10년 이내가 아니라 6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 3, 4, 5는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거기 때문에 쉽게 알기 때문에 1번을 찍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이내가 아니라 6년 이내입니다. 이어서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대 의결상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이건 이제 부지런한 사람 맞는 것이고 조금 공부량이 적은 사람 틀릴 수밖에 없죠. 이것은 실무도 잘 나오고 우리도 잘 나온다고 그랬죠. 특별히 나올 때는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 2번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제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입대위가. 그러나 어린이집은 제외합니다. 어린이집은 민간하기 때문에 따로 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집의 위탁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위탁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다음 11번입니다. 관리계약입니다. 비교적 쉽게 나왔죠. 아주 쉽게 나왔죠. 거기 3번에 관리계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 효력이 없다? 새로 이사한 사람도 효력이 있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이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이어서 12번 설명 들어갑니다. 12번은 시트법상의 내용인데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왜 틀렸냐? 60일이 아니라 30일 하게 돼 있어 틀렸고, 2번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법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중에서도 별표에서 낸 겁니다. 거기 뭐가 틀렸냐? 앞에 노랑이 아니라 검정이 되겠습니다. 뒤에 빨강 맞고, 그래서 앞에 글씨 색상은 노랑이 아니라 검정으로 하되 분기의 염정은 빨강이다. 그래서 틀렸다. 노랑 대신에 검정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되는 거 보니까.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표를 제가 보충 강의할 때, 보충 자료 같은 거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해가지고 반기마다 몇 년마다 정밀 안전인단 6년마다 5년마다 이런 표 있었죠. 이 표에 있어 비고에서 낸 겁니다. 비고에서 낸 것인데, 특별히 여기 2번에 보면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의 최초 안전점검이 지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은 매년 1회가 아니라 반기마다 합니다. 매년 1회가 아니라 반기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지만 4번이 맞아요. 답은 4번이고 5번은 뭐냐면 거기 취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취소하는 경우 몇 가지 안 되고요. 이 경우에서는 등록을 취소하든가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5번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1년 이내 기간 영업정지 사유가 되겠는데, 그래서 틀렸다. 맞는 것은 4번만이 맞는데 12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건축법률상 과태료 부과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손도 못 댈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건축법은 말이죠. 점수 깎으려고 낸 것처럼 아주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만 보면 다른 건 다 맞는데 이건 어디 나오냐? 건축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에서 낸 겁니다. 아주 구성에서 냈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 3번이 틀렸는데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선에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건축법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정해놨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배가 아니라 상한까지만 합니다. 상한을 넘을 수 없지 2배까지보다는 안 됩니다. 상한을 넘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됐고 나머지는 맞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14번도 건축법 문제인데 이것도 아주 진짜 점수 깎으려고 낸 문제고 진짜 풀 수 없는 문제를 냈어요. 이건 건축법 시행령 23조의 3, 건축법 시행령 23의 3, 23조의 3, 건축법 시행령 23조의 3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 생략되는 게 하나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법 규정이 있긴 한데 시행령입니다. 아주 귀탱입니다. 사실상 점수 깎으려고 틀리게 냈는데 2번 구조안전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는데 답은 간단하지만 수험생 입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가 되겠죠.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구탱에서 구탱이 다르지도 않는 거. 생전 나와보지도 않은 문제. 관심도 없는 문제를 갖다가 낸 것이죠. 15번입니다. 이건 좀 난데 그래도 난데 뭐가 틀리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린데 틀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 왜 틀리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건축법 있잖아요. 건축법이 있고 이제 주택법이 있어요. 주택법 뭐가 나오냐면 주택건설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보면은 여기는 3층 이상일 때 3층 이상일 때 이제 뭐다?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그래가지고 주택법, 즉 주택건설 기준 등하는 기준 보면은 3층 이상일 때 이 발코니가 얇게 할 수도 있고 뭐 얇게 한다든가 또 문을 낸다든가 이런 게 나와요. 비슷한 기준이 나오는데 다만 건축법은 뭐냐? 건축법도 똑같이 발코니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4층 이상입니다. 4층 이상. 3층 이상이 아니라 4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림상 이미지를 갖다 표현한다면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다른 건 뭐냐면 발코니인데 이게 불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이 혼자 쓰거나 공동으로 쓰는 이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대피 공간. 그래서 이건 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피 공간이고 혼자 한 세대 쓸 때는 얼마라고 하냐면 2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랬고 또 두 세대가 공동 쓸 때는 3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4번인데 왜 틀리냐 하니까 일단은 거기 3층 이상이라고 했죠. 4층 이상입니다. 4층 이상. 3층 이상은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3층 이상. 이거. 두 번째, 이거 만들 때 이거 피난을 만든 것은 거기 피난 안전구역이 아닙니다. 피난 안전구역이 아니라 어떻게 피난요 이런 데다 조그만 데 만들 수 있어요. 피난 안전구역은 특별한 것인데 아니고 피난 안전구역이 아니라 대피 공간을 갖다가 설치하는 대피 공간. 그래서 4층 이상하고 대피 공간 이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 있고 나머지 맞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이 문제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상 어디서 냈냐면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에서도 별표에서 낸 겁니다. 아주 구팅구팅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또 들어가고 또 클릭을 몇 번 해야 들어가야 찾는 이 규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거는 맞을 사람 아무도 없죠. 시험위원도 이런 거 내면 못 맞을 겁니다. 사실상은 진짜 어처구니 문제를 냈는데 그래도 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5번인데 왜 그러냐? 경사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5번 앞에부터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사력질 흙, 연암, 경암 이렇게 있죠. 이 순서대로 이 경사도를 갖다가 법에 나오는 걸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걸 적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1대 1.5 그 다음에 뭐냐면 1대 1.2 그 다음에 1대 1.0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대 0.5 0.5가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대 1.5, 1대 1.2, 1대 1.0, 1대 0.5 순서대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수로 표현하면 1.5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1이고 그래서 이 분모가 커질수록 이게 숫자가 작아지거든요.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대 1.5, 1대 1.2, 1대 1.0, 1대 0.5 순서는 누구냐면 읽어드린다면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호박돌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사력질 흙,
연암, 경암 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순서 맞는 건 몇 번이라고요? 5번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 있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걸 낼지도 몰랐고 낸 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험 문제 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17번 갑시다. 수방표범상 화재경고주의다. 이것은 우리가 맨날 강조했던 겁니다. 나올 게 나온 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나마 이 기타법 같은 데서 우리가 강조한 것이 나와서 우리가 합격을 기대하는 것이지 이런 것마저도 엉뚱하게 냈다면 진짜 100% 떨어지죠. 근데 이제 여기 17번, 18번 같은 건 제가 강조하고 나올 수 있다고 계속 주입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17번 화재 경계지구 매우 강조했죠. 나왔죠? 거기 틀린 게 뭐냐? 1번은 당연하죠. 누가 화재 경계 주장하는 거예요? 시도의사 지금 맨날 얘기한 것이고 4번이 틀렸습니다. 시도의사가 관계인한테 거기 소방기 훈련 시키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시도의사가 아니라 4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시키고 뒤에 가서 연 1 이상 실시해야 된다? 실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 화재 경고지 공부할 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꼭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읽어드렸어요. 구분하라고 읽어드렸고 또 여기 누가 실시한다? 관계인에서 시도의사 말이 안 되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4번 두 가지 틀렸어요. 앞에 시도의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틀렸고 뒤에 실시해야 한다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죠. 이렇게 이 화재 경고는 그렇게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랬죠. 답은 4번입니다. 나올 만한 게 나왔고 다음 18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그랬죠. 이것도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강조했을까요? 하냐니까 일반용 전기설비하고 누가 갈라집니까? 자가용하고 자가용 전기설비하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기사업용하고 자가용은 뭐다? 검사고 일반용 전기설비는 점검이라고 누차 얘기했고 특별히 일반용 전기설비면서 아파트는 3년이 된 날 저는 2개월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점검은 부족하면 몇 개월로 받고 2개월로 받고 검사는 불합격하면 3개월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자세하게 얘기하기를 이 점검은 누구한테 서류 낸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서류 낸다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내냐? 3일 전에 냅니다. 3일 전. 2번 틀렸어요. 3일 전에 내고 그 서류 보니까 괜찮다 싶으면은 합격 그러면 며칠 내에 다시 확인증 내준다? 지체 없이 날짜가 없어요. 지체 없이. 그래서 3일 전에 제출하고 지체 없이 내준다. 근데 7일 전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그럼 7일 어디서 나온 얘기냐? 검사에서. 검사할 때는 누구한테 서류 냅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한테. 며칠 전에 냅니까? 7일 전에 냅니다. 근데 합격했다. 그럼 확인증 며칠 내에 줍니까? 여기는 5일 내죠. 그래서 7일 전에 서류 제출하고 합격하면 5일 내에 확인증 내주죠. 거기서 7일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 점검은 3일 전에 제출하고 합격하면 지체 없이 나오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누차 강조된 게 나왔던 것입니다. 비교적 어렵지만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가까울 때까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서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은 소위 소방시설법이죠. 소방시설법이고 이건 누차 강조했죠. 항상 나올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문제집에도 이거 두 문제가 세 문제, 예시 문제 넣어놨고 또 우리가 모의고사를 때도 해드렸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실무에서도 잘 나옵니다. 꼭 외우십시오. 양은 많지만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랬죠. 나왔습니다.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예전에도 나왔고요. 틀린 건 뭐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소활동 설비, 옆에 재현 설비. 재현 설비는 들어갑니다. 소활동 설비. 그러나 옆에 5개 소화전 설비. 요거는 소화활동 설비가 아니라 1번에 있는 소화 설비 들어가요. 소화 설비.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앞에는 맞고 뒤는 틀리니까 틀렸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많이 봤던 지문들이 나왔으니까. 자, 옳은 거 1번 왜 틀렸다. 3일이 아니라 며칠이죠? 2일. 이건 다 알고 있죠. 품질 보증가 몇 년이었죠? 3년이었죠. 두 번째, 이걸 업으로 설치했다. 승강이 설치했으면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죠? 시도의사한테 간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시도의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승강이 설치했으면 시도의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죠? 행정안전부장한테 신고한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신고하는데 그 날짜가 10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고 3번 이것도 누차 얘기했죠. 유지관리업자가 보험 가입하는 거 언제 가입하느냐. 유지관리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30일 있죠. 계약을 체결한 날이 30일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에 해야 되죠.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닙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험가입하라. 이건 누차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특별히 30일도 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가입하라고 했고, 계약하기 전에 가입하라고 했고, 그래서 3번 틀렸다. 네 번째, 요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검사의 그 주기 있죠. 보통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입니까? 2년 이하죠. 2년 이하인데 보통은 몇 년이라고 합니까? 보통은 1년이라고 하겠죠. 다만 안전 인증받을 때만 2년이죠. 근데 여기는 보통이기 때문에 안전 소리 안 나오기 때문에 몇 년이 된다? 1년 하면 되겠죠. 1년. 2년 이하인데 보통은 1년이 많고 2년 특별히 안전 인증받을 때 2년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런 경우는 보통이니까 1년이 되겠습니다. 그게 틀렸고. 다섯 번째, 이건 뭐 나올 게 나왔네요. 누차이겠죠, 이거. 이게 자체 점검 월 1일 실시하게 된 말이죠. 이걸 장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켜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간다. 어디? 승강기 안전종합점만. 그래서 며칠 내에 입력한다고요? 5일 내에 입력하죠. 7일이 아니라 5일 내죠. 그래서 틀렸죠. 이어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거기 사업체 입주에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거. 이게 뭐냐면은 사업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음대로 저당, 가등 같으면 안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시청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시청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이후 60일까지. 거기 사업계획 승인 시청일이 언제입니까? 기업 9월 3일입니까? 9월 17일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시청일이. 승인 시청은 9월 3일이죠. 그러니까 9월 3일이에요. 맞고 A 맞고 9월 3일. 다음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60 맞죠? 니은 2번 맞고. 디귿 저당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다 안 되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도 안 되죠. 그냥 임차권이 아니라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청할 때는 뭘 얘기하느냐? 누차이겠죠. 언제라고 제가 물어봤죠? 항상 입주 가능 통보일. 입주 가능 통보일. 언제 입주합시다. 이 날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 입주한 날이 아니죠. 너무 쉽게 나왔다. 답은 4번. 케이스는 좀 어려운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답은 의외로 쉽게 들어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예. 다음 22번입니다. 토지 임대 분양 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약간 함정 문제가 들어있어요. 1번에 40년 외웠잖아요. 40년 맞는데 다만 후반부 보니까 75% 이상의 계약갱신하면 40년이 넘는 기간 40년 넘을 수 없어요. 계약 기간은 40년 이내입니다. 40년 넘으면 안 돼요. 40년 이내죠. 넘는 이것 때문에 틀렸고 1번 그래 틀렸습니다. 2번 이건 굉장히 잘 아는 것이죠. 뭐가 설정된 걸 본다? 지상권이 설정돼. 이건 작년에 나왔죠. 지상권 설정되는 거지 전세권 아니죠. 틀렸고 세 번째 이게 증액청구인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그 임대료 같은 거 올릴 때 1년 내는 못 올린다고 그랬어요. 1년 지나 올리는데 여기 토지 임대부터 대해서 토지 임대료 올리는 거는 2년 지나 올려요. 2년. 1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집합법은 1년이지만 여기서는 2년 지나야만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네 번째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서로 어떻게 한다? 전환할 수 있죠. 합의해서. 근데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맞고. 다섯 번째, 이 법 순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뒤에 민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들어갑니다. 맨 끝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뒤에 밑에 민법이 들어간다. 민법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됐고 몇 년 지나야 올린다고요? 2년 지나야 올린단 말이죠. 1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강의할 때. 23번은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2번 경로당은 뭐죠? 이건 봉의설이죠. 답은 2번이고 이런 거 틀리면 40점 넘을 수가 없죠. 24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투기관리 지정요건인데 국토교통부령에서 낸 거예요. 즉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말장난도 했어요. 어려운 것도 또 비유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찾기가 어렵고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틀렸을 텐데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거기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의 실적이 직전월보다 요 직전월을 이게 직전월이라고 했죠? 원래는 뭐냐면 직전년, 바로 전년입니다. 바로 전년보다인데 직전월로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년을 갖다가 년을 갖다가 월로 바꿔버려서 살짝 바꿨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겠습니까? 잘 안 띄죠. 직전월이 아니라 직전년, 바로 전년
전년보다 극격하게, 전년보다 극격하게 이렇게 나지 직전 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관식 단답형 문제 들어갑니다. 자, 49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 50%. 이건 누차이겠죠.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네요. 환지 방식 할 때, 체비지 할 때 몇 퍼센트? 50%. 전에는 체비지 적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는 50을 넣어놨네요. 50.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49번 문제는 거의 다 맞을 걸 보고 50번 문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50번 문제는 풀수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앞에는 90이고 뒤에는 30입니다. 이건 아주 귀퉁이에서 낸 겁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건 맞기가 어렵겠어요. 앞에는 90, 뒤에는 30이고요. 51번. 이건 아주 쉽죠. 즉, 교육시킬 때 주택가정이 몇 년 장롱면허다? 5년이나 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럼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5년. 너무 쉬운 문제다. 이건 거의 다 맞았을 겁니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객관식은 진짜 너무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러나, 주관식 문제가 그나마 좀 쉬운 문제가 좀 우리가 풀스 문제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을 기대하고 또한 희망을 갖는 것이죠. 자, 문제 52번 가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나올 게 나왔죠.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네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자가 뭐냐, 사용자가 뭐냐,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자하고 사용자 합쳐서 뭐라고 한다? 입자 더 이렇게 부르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역시 이 주관식 문제 좀 쉬운 문제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어서 53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해서 소유권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를 뭐라고 하냐? 이건 민간 매입 임대택이죠. 민간 매입 임대택. 그래서 민간 매입 임대택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민간 임대택은 두 가지죠. 민간 매입 임대택, 민간 건설 임대택. 중요한 건 민간 건설이 더 중요하지만 여기는 민간 매입을 냈어요. 민간 매입 임대택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됐고 54번.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채. 앞에는 관리채. 관리채가 5개죠. 왜? 누가 들어갔으니까. 주택임대 관리업자가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5개죠. 이제. 그래서 여기 관리채하고 뒤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다만 주택임대관리는 2개 있죠. 하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있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인데 여기는 주택임대관리업자 적으면 되겠죠. 55번. 이건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렇게 내놓고 가로쳐 놓고 2개 집어넣으라. 어렵습니다, 이건. 구조계산서 또 하나 시방서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구조계산서, 뒤에는 시방서가 되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맞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56번 가겠습니다. 높이 제한 규정. 이거는 공부를 착실히 한 사람은 거의 다 말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햇빛을 즉 일조등학부에서 전국 방향을 띄워주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전형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거기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럼 앞에 뭐 적으면 될까요? 전용 주거지역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거는 땅값 비싼 데는 일조권 확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일반 사업자하고 중심 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 사업자과 중심 사업자. 근데 다만 거기 일반 사업자 있으니까 뭐라 적으면 된다?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정답은 앞에는 전용 주거지역, 뒤에는 중심 상업지역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풀수가 착실히 공부하면 풀 수 있습니다. 다음 52번이다. 이거는 거의 맞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거기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는 건축물, 뒤에는 대지가 되겠는데 이렇게 내면 맞을 사람 없어요. 사실상 거의 다 틀렸을 겁니다. 앞에는 건축물, 뒤에는 대지. 실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맞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어서 58번. 요거는 말이죠.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 말 수가 있어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요거 저기 나올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앞에는 전력 개통, 뒤에는 전기 수용 설비. 수선 설비하고 군의 변 설비 합해서 전기 수용 설비입니다. 앞에는 전력 개통, 뒤에는 전기 수용 설비. 비교적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는 우리가 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썼을 겁니다. 전력 개통, 뒤에는 전기 수용 설비. 59번입니다. 이거는 뭐 강조했던 것이죠. 쉽게 적었을 겁니다. 이거 맨날 얘가 노래 부르듯이 했으니까 완성검사 만나부터 몇 년이나 정밀안전 검사다 15년. 이거 15 적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만다 3년마다 누차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15, 뒤에는 3이 돼 있고 거의 다 맞았을 겁니다. 20번, 60번입니다. 시트법상 얘기인데 요거 말이죠.
괄호가 두 개 있잖아요. 근데 뒷부분은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으니까.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자는 몇 종이다? 일종의 설문이다. 제1종의 설문이다. 제1종의 설문이다. 그래서 뒷부분은 쓸 수 있었을 텐데 앞에 정밀안전인단, 물론 제가 얘기했어요. 앞에 정밀안전인단, 유지관리 등등 용어전을 자세히 배우느라고, 자세히 해놓으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괄호 하나 딱 쳐놓고 측정 옆에 평가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는 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60번 문제는 뒷부분은 썼지만 앞에 평가를 못 써가지고 틀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일정 시험을 썼지만 앞에 평가 때문에 틀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61번입니다. 이거는요, 정통으로 들어맞았어요. 이게 화재방 소방시설법인데 이건 제가 누차 근익을 설명드렸고 해드렸습니다. 이건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이거 기뻤어요. 이거 61번 문제를 보고서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 우리가 열심히 한 분들은 합격점에 가까이 가겠구나. 왜냐 61번은 어려운 문제 속하는 불구하고 우리가 누차 얘기했으니까. 그림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죠. 인터넷 강의 드는 거 다시 되돌아보면 알겠지만 그림 이쪽쯤에다 그려놨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창문 크기가 작은 게 아니다. 창문하고 문 같은 넓이 합친 것이 작다. 합친 면적이 뭐예요? 거기 바닥 면적이 얼마다?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다. 이게 무창식이라고 했죠. 30분의 1 이하. 이거 이겠고. 두 번째, 무차층 되려면 창문 개수는 작다. 문 개수도 작다. 그러나 하나 만들면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저번이 어떻다? 내저번이 이렇게 몇 센치 이상 된다. 이것이 50cm 이상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났을 때 이걸 깨고서 도망간다. 그랬죠. 그래서 밖에 가림막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50cm 이상 요거 나왔어요. 50cm.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높으면 된다는다? 너무 높으면 불나면 이거 사다다다고 올라가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이것이 1.2m 이하에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냐 시험제? 여기 50cm 나왔고 30분의 1 나왔어요. 너무나 깊은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건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30분의 1 할 때 30, 뒤에는 50쯤. 그래서 30하고 5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태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리모델 허가 기준인데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할 때 세 가지 길이 있다.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리모델 조합이 할 때다. 입대가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에 입자 등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리모델 조합이 할 때는 75% 혹은 50% 그랬잖아요. 조합이 할 때는. 그래서 조합이 할 때는 거기 75명이라든가 50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여긴 조합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입자 대피가 한대요. 입자 대피가 리모델 한대요. 입자가 대피가 리모델 하려면 누구한테 가면 시장군수구청한테 가는데 갈 때는 얼마 동의 받을까요? 75% 50%가 아니잖아요. 조합이 할 때 그런 것이고 리모델링 조합이 할 때는 그렇지만 입대가 할 때는 얼마 동의입니까? 전체 동의잖아요. 전체 동의. 그러니까 전체니까 100명이니까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 받아야 되니까 100명이죠. 그래서 100을 적으면 돼요. 100. 그래서 100이 되겠습니다. 물론 섣불리 75, 50 적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리모델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입대에 가는 거기 때문에 입대는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00명, 100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이건 누차 강조한 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간선시설은 DNA가 기관시설이다.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게 바로 간선시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는 니은은 기관시설입니다. 기관시설, DNA가. 그 다음에 근데 기관시설 중에서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3개는 들어가도 된다. 3개가 들어가도 괜찮아. 누구 들어가냐면은 가스시설, 통시설, 또 하나보다 지역난방. 가스, 통신, 지역난방 이렇게 했어요. 이 3개는 들어가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는 뭐냐면 지역난방 시설 그래 있죠. 지역난방 시설. 니은은 기관시설. 그래서 앞에는 지역난방 시설, 뒤에는 기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64번입니다. 이건 누차 우리가 그랬던 거죠, 이건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어느 지역이다. 준주거 지역이다. 그 다음 또 어느 지역이다. 상업적이다. 상업적인 누구는 빠진다. 유통상업적은 빠진다. 그랬죠. 유통상업적은
빠진다 그랬어요. 이거 안 들어간다 그랬죠. 사업주 재고를 적어드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얼마다, 이게 몇 세대 미만이다. 300세대 미만일 때, 이때는 300세대 미만이다. 이때는 사업계획서에 반다, 만다, 안 만다. 그럼 뭐 하느냐? 건축업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나와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거 준주거적은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그 대신 이번엔 300세대, 300도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에 준주거적, 뒤에 300세대 미만. 이럴 때는 건축업 맞죠? 주상복합일 때. 여긴 상가고, 이렇게. 여기 주택.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주택이 몇 프로 미만이라고 배웠죠? 전체 연면적의 90% 미만이다.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는 이거 나왔습니다. 300 미만, 그 다음에 준주거적, 이거 사업증 들어있으니까 준주거적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준주거적, 뒤에는 300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소 2차 주택관리 강의법규 A형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는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심심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